요즘 주식 정말 많이 떨어졌죠. 정말 예 제가 앱을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스펙주가 제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CCIV도 많이 떨어지길래 싸다고 막 주워 담고 막 그랬는데 아픕니다. 예 아픈데 뭐 이럴 때일수록 예 용돈이라도 좀 더 아껴서 더 사야죠. 예 쫄지 말고 더 사야죠. 예. 뭐 그런 것 같고요. 말은 쉬운데 예 총알이 항상 부족한 게 참 아쉽습니다. 오늘은 이 벨로다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벨로다인 유명하죠. 라이다 중에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라이다는 이제 뭐 로봇들을 위한 눈과 같은 거죠. 그래서 뭔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카메라와 또 다른 형태의 레이저를 이용한 그런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3D 센서이고요. 이 라이다는 저는 미래의 센서로 꼭 중요한 위치를 포지셔닝을 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다의 스펙주에 대해서 굉장히 예, 기대가 많아서 저는 5개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예, 라이다 관련 스펙주를 다 사모았는데 다 같이 요즘에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좀 우울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뭐 기회일 수도 있고요. 뭐 예, 뭐 그게 아니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벨로다인이 특히나 저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왜 그런 건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중간 점검차 기사를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떨어진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기사들은 뭐 소송을 맞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기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그런 뉴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쓴 기사이고요. 이 롱텀 오퍼튜니티로서는 아직도 건재하다.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벨로다인에 대해서 평가를 한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근데 물론 왜 떨어졌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 떨어진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기사인데 오늘 3월 4일 이거 3월 오늘 기사가 아니구나. 3월 4일 기사였네요. 죄송합니다. 3월 4일 기사인데 어제도 이 여기 표시된 숫자는 오늘의 주가를 아마 링크를 해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 7.9%가 떨어졌고 현재 최종가는 11.94달러로 이게 스펙주인 거 감안하면은 원래 시작이 10불이잖아요. 사실상 뭐 상장 전에 거의 뭐 상장 한참 전에 그런 가격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펙주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라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내용은 좀 더 봐야겠죠. 그래서 최근 3주 동안에 한 40%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이 티커네임 VLDR이라는 벨로다인이라는 업체고요. Q4 4분기 2020년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매출이 17.8 밀리언 달러로 뭐 예상치를 한 1.69 밀리언 달러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뭐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큰 뭐 오버 달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는 오버 달성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매출에 대해서는 아직은 건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더 늘어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자율주행이라던가 뭐 로봇 택시니 뭐 뿐만 아니고 다른 로봇들도 이제 앞으로도 조금씩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에는 사실 라이다 하나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테슬라는 안 넣겠다고 하니까 뭐 테슬라는 없겠지만 다른 차나 뭐 다른 로봇들한테는 꼭 필요한 센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 이제 같은 동년 그러니까 동기 same period 4분기를 얘기합니다. 예, Q4인데 이제 2019년 대비해서는 6.3% 정도 떨어진 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비드 19의 영향을 조금 어쩔 수 없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EPS earning per share죠. 이거는 주당 0.12불 정도, 12센트 정도 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순손실은 뭐 그래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고 한 1% 정도 이제 순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향후 뭐 물량이 좀 받쳐지면은 조금 더 높게 높게라고 해야 되나요? 이 순손실이 이제 손익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법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꼭 떨어져야 될 이유까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가격을 이제 가격 경쟁이 많이 시작되잖아요. 라이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가격이 너무 높았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을 낮춤으로써 판매 대수는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4분기 때 4,237대를 팔았다 그러고요. 사실 뭐 부품 업체로서 4,000대 정도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만들어도 10만 대, 20만 대 파는데 이 4,000대라는 거는 뭐 좀 대량 생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죠. 이거는 뭐 중소량 생산에 가까운 것 같고요. 아마도 뭐 연구 베이스나 뭐 그냥 뭐 약간의 소규모로 테스트용으로 뭐 그 정도로밖에 아직까지는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판매 대수는 좀 더 물량을 확보가 잘 되도록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벨로다이는 이제 코비드 19에 의해서 좀 매니팩처링 캐퍼빌리티 그러니까 생산 능력에서는 조금 더 타격을 받았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가장 큰 요인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디자인 로스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AV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게 어덜트 비디오는 아니고요. 이거는 오토메이티드 비클의 약자입니다. 이건 다른 기사에서 제가 열심히 찾았어요. 이 기사 약자가 안 나와갖고 저는 이 AV 프로젝트가 뭔가 했더니 그냥 자율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고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프로젝트에서 라이다를 많이 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인하우스로 이제 만들어서 쓰더라 이렇게 얘기가 돼갖고 좀 벨로다인의 라이다의 매출에는 큰 기대와는 다르게 많이 보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DS죠. ADS 기술은 이제 어드밴스 드라이버 어시스턴 시스템으로서 운전 보조 기능이죠. 보조 기능 뭐 반자율 주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얘대로 이제 그렇게 라이다처럼 굉장히 소피스티케이트드한 그런 좋은 하이엔드급의 센서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조금 덜 떨어진 그런 좀 약간의 중저가 뭐 보급형에 걸맞는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센서들로 넘어감으로써 이제 벨로다이는 여기에도 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정말 크리티컬하게 이 기사에서 잘 짚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을 해보니 이 AV 어덜트 업체 비디오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오토메이티드 비글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이제 자기 자체들이 이제 라이다를 직접 만든다 그러고 그리고 ADAS 반자율 주행은 더 싼 모델을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벨로다이는 기술은 분명히 탑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좀 상업적인 가치로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주가가 지금 떨어진 거는 조금 과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정당하다. 떨어지는 순리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뭐 벨로다임뿐만 아니고 시장 전체가 그렇게 좀 썩 좋지는 않잖아요.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형주들도 많이 떨어지고 테크주들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스펙주도 정말 많이 맞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벨로다인이 좀 과하게 많이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치만 이제 이 애널리스트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말은 예쁘게 뭐 붙여 놓기는 했어요. 뭐 레브뉴 그로스 매출이 사실은 많이 프러스트레이팅하고 올해 안 좋았다. 2020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작년 실적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랬지만 그래도 스트롱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좀 멀리 봤을 때는 충분히 핫한 소재라는 거죠. 제목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194 프로젝트를 이제 작년 대비해서 183 프로젝트 이상을 더 뭐 이거 해석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작년에 183이었던 게 지금은 194 프로젝트를 달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1년 전에는 이제 131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하고 더 크게 마켓 오퍼튜니티를 가져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말은 그럴싸하게 붙여놓긴 한데 특별한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사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렇지만 가격을 보면 또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VLDR은 이제 사람들이 스트롱 바이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뭐 누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뭐 애널리스트를 얘기를 한 건지 그런 것들을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적혀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타겟은 이 전문가들은 뭐 저보단 전문가일 테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27불 정도를 타겟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27불은 그전에도 충분히 달성을 했었던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불가능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 대비 84%는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죠. 이게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예, 그런 내용은 절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떨어질 길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면은 VLDR 티커도 나스닥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현재가로 12불이 채 안 되는 11.9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때 벨로다인이 지금 가격으로 2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마켓캡이고요. 이 마켓캡은 사실 게임스탑의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뭐 좀 핫하게 뉴스 몇 번 터지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 주식인 것 같은데 지금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한동안 여기 보면은 요 언저리가 25불에서 계속 정체가 되었었던 구간이고 그리고 상장 초기 때 많이 핫해지다가 그 이후에 작년 9월 달만 해도 한 30불까지 찍었었는데 현재는 지금 12불로 다시 원점으로 거의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가격만 보고 봤을 때는 그리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뭐 좀 관심이 있어서 사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보면 가격 진짜 니콜라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훼손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니콜라만큼 심한 악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물론 분명히 안 좋은 점도 많고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특히나 뭐 가격 경쟁력이나 상품 경쟁력 부분에서 대량 생산에 맞추기에는 막 찍어서 이제 자동차에도 공급하고 BMW 공급하고 포드도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기술력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또 라이다 자체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라이다는 장기적으로는 관심이 더 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저는 충분히 투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막 더블이 되고 따더블이 되고 하지는 않겠지만 뭐 천천히 느긋하게 좀 여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좀 투자를 하는 건 어떤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의 상장 이전의 가격은 다름없는데 저한테는 안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총알이 부족해서 많이는 못 살 것 같지만 내일 다시 담아 보려고 합니다. 정신 차리고요. 예, 그럼 이거 라이다 혹시 관심 있었던 분들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건 어떤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봬요. 바이바이.